자, 이제 전직 형사가 수사 방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환경미화원. 그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A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환경미화원은 보름 넘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불법 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하시고 추가적으로 손군 사건과 맞물려서 수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할 수 없었던 강제 수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태무진입니다. 전직 형사의 시점에서 말하는 손정민 군 사망사건 관련, 언론에서는 손군 사건의 마지막 단서, 바로 손군의 신발이랍니다.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모두 찾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A의 신발과 티셔츠는 증발해버린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손군의 신발이 과연 마지막 남은 단서일까요? 손군의 신발이 발견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종결을 위한 마지막 단서가 되겠네요. 경찰에서도 이걸 입증하기 위해 손군의 신발을 찾는 거고요. 스스로 물에 걸어 들어가서 한강 바닥인 뻘에 발이 빠지면서 신발이 벗겨진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신발을 찾는 겁니다. 낚시꾼들의 진술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신발이 증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손군이 왜,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냐입니다. 그걸 입증해내야 유가족과 국민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텐데요. 아마도 신발은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될 것 같습니다. 사건 추정 위치의 바닥이 진흙벌이고 유속이 빠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금방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 본 사건에 투입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A의 버려진 신발과 티셔츠, 그리고 굳게 닫아버린 입. 휴대폰은 환경미화원이 보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제출했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서 어이가 없네요. 이러니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민병대가 조직되고 방구석 코난들이 영상 분석에 나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찰 수사가 온전히 진행됐다면 벌써 끝나는 사건인데 친구 A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옆에 두고 있는 참고인, 멋지네요. 제 개인 메일로 A가 피의자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말하고, 참고인이란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손군이 한강에 걸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낚시꾼들도 참고인이고, 손군의 시체를 부검한 부검의 역시 참고인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는 없고 참고인만 차고 넘치네요. 즉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협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는 입을 굳게 닫고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죠.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점은 강제 수사가 가능한가입니다. 대표적인 강제 수사가 구속과 압수수색인데요. 피의자는 가능하지만 참고인은 불가능합니다. A는 참고인의 신분으로 현재 강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피의자로 전환을 안 하는 것이냐? 경찰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A가 손군을 물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보기엔 전혀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100명의 죄인을 놓쳐도 1명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법조계에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과거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20년간 누명을 썼던
윤석열 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손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고사로 인해 익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의 여론이라면 쉽게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럼 A를 피의자로 절대 만들 수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만약의 상황이지만 환경미화원이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아서 그랬다 라고 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환경미화원 역시 입을 닫아버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전직 형사가 수사 방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환경미화원, 그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A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환경미화원은 보름 넘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불법 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하시고 추가적으로 손군 사건과 맞물려서 수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할 수 없었던 강제 수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도 손정민 군 사건에 대해 다루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발생되는 강력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경찰은 현명한 수사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직 형사가 말하는 A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와 환경미화원의 수사 방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